안녕하세요. 세르차트 연구소입니다. 오늘 날씨는 좋은데 장은 후지네요. 좀 후집니다. 장이 좀 섭섭하다는 얘기죠. 슈팅이 이렇게 많이 안 났어요. 나스닥 보시면은 뭐 별거 없죠. 나스닥은 일단 첫 번째 저항선이라 여기는 이 선을 넘고 나서 지속적으로 계속 잘 가고 있죠. 제가 미국장 괜찮다고 그랬죠. 미국장 좋네요. 계속 그랬죠. 여기 넘고 나서 계속 슬슬슬슬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크게 가봤자 뭐 여기는 여기까지 가겠죠 뭐. 거기서 이제 뭔가 또 이제 뭐 뭔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돌파를 해서 내려. 근데 밑에를 지지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든가 해죠.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쌍바닥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되게 우여곡절이 많이 겪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21평선이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도 얘가 지속적으로 올라갔다가 여기나 여기를 닫고 나서 쌍바닥을 이렇게 짓는다고 하고 바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 여기서도 전고점까지 갔다가 다음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오늘 하면 좋은데 분위기 봐서 일단 우리나라 장은 미국은 계속 뭐 나름 괜찮은데 우리나라 장은 제가 오늘 약간 그 위에 저항선 영향을 조금 받을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렇다고 음봉이 나온 건 아니에요. 보면은 음봉이 나온 건 아닌데 되게 후지더라고요, 장이. 음, 음, 또 누가 왔나? 여기랑 영향을 좀 받아서 나름 아마 좀 거래가 이제 많이 되면은 아마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 더 보고요. 그대로 더 보면은 오늘 이렇게 갭 떠서 이렇게 무너지거나 이 정도까지 갭이 뜨면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뜬금포로 영망치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영망치죠. 물량을 받은 거예요. 물량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대충 느끼기에 여기랑 여기 두 군데 물량을 여기서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일단 내일 돼봐야 알겠지만 내일 돼봐야 알겠지만 어색한데요. 내려오는 게 맞죠. 내일도 한 음봉이 나올 법한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장이 나쁘다고 얘기하긴 그런데 좀 후졌어요. 뭐 슈팅할 것도 슈팅을 안 하고 장이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오늘 물량을 받은 날이라는 거, 오늘 하루 만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물량을 받은 날이다. 그 이후에 뭐 여기 뭐 여기나 여기를 돌파하진 않았으니까 이렇게 돌파하진 않았으니까 뭐 다른 거는 뭐 의미를 갖다 붙이기가 뭐한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살짝 겹떠서 무너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어제 미국장이 그렇게 아주 크진 상승을 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뭐 예상대로는 안 됐다. 뭐 지수가 제 예상대로 뭐 되나요? 예측만 할 뿐이지.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코스닥은 오늘 뭐 물량만 받고 별 볼 일 없는 날이었다. 보면은 하루 종일 그냥 상승을 했으면 분봉으로 보면은 0이 어디야? 어? 어? 씨 여기 0%죠. 분봉으로 보면은 살짝 갭떠서 그냥 무난했다. 근데 보면은 뭐 요만큼 확대해서 보면은 지루할 만했죠. 뭔가 변곡점이 없이 그냥 한번 쭉 당겨서 횡보만 계속해서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좀 높죠. 그래서 오늘 11시 12시 사이에 하는 물리목 매매하고 1시하고 2시에 아이씨 왜래 어? 뭐가 움직여졌는데 뭐가 움직였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뭐가 좀 잠깐 이게 움직여졌나? 여하튼 오늘은 오히려 이렇게 그 분봉 매매라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안 한다고 그랬죠. 이게 글씨가 안 보이는구나. 시간이.
이게 안 보이는구나. 11시, 12시에 사이에 있는 분봉 매매는 저는 원래 안 하지만,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하지만, 1시에서 2시 사이, 오늘같이 이렇게 아침에 슈팅이 별로 없는 날에는 1시에서 2시 사이에, 요 사이에 찍고 올라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는, 이 매매는 이제 제가 하는 편이거든요.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잡아서 2시에서 2시 반 사이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잡았으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잡았으면 여기서 팔고, 그죠? 그런 식으로. 오늘 그런 거는 좀 괜찮은 날인데, 아침에 슈팅이 조금 적다 보니까, 뭐 장이 이렇게 후지냐, 이제 속으로, 오늘 잘못하면 살짝 갭에서 무너지나 그 생각도 했는데, 일단 양봉으로, 지수는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섹터별로 오늘 한번 볼게요. 물류조선주는 뭐 포스코 햄텍이 가는 척만 하고 안 갔어요. 제약주 중에서는 에이프릴 바이오가 나름 신규주인데, 이게 나름 신규주가 아니라 신규주네요. 이 햇빛 받는 자리인데 올라갔어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보통 요렇게 하고 끝나야 되는데, 대략 보통 원론적으로는 요렇게 돼야 되는데, 아주 물량 맞는 자리도 아주 물량 맞는 자리도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게 어색합니다. 이게 맞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추가 상승을 해서 지가 가고 싶은 만큼 쪼개서 가는 게 아니었다면 보편적으로는 무너집니다. 이렇게 무너져서 22평선을 지지를 하고 요렇게 가려면 가겠죠. 그래서 뭐 다음 목표가는 여기가 되겠죠.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한 번만 돌아갈지, 요렇게 한 번만 돌아갈지, 아니면 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두 번에 돌아서 두 번 만에 이렇게 갈지, 이거를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한 번에 갈지, 두 번째 갈지, 아니면 세 번째 갈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첫 번째 가거나 첫 번째 안 가면 뭐 두세 번째 가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이 형태, 올라가는 것까지는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올라간다면 여기까지 갈 것이다, 목표가는 예측을 할 수 있지만, 목표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한 번에 가냐, 두 번에 가냐, 돌아서 가냐, 세 번에 돌아서 가냐, 이 형태까지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는 데가 그냥 여긴가 보다, 여기나 여긴가 보다, 예측만 할 뿐이죠. 1차, 2차. 그죠? 누가? 잠깐만요. 네, 창문을 열어놨더니 소리가 들려가지고 일단 닫았습니다. 그래서 물량 맞는 자리에서 만약에 침으로 마감되는 게 아니면, 그 다음날부터는 얘가 일부러 여기까지 갈 건데, 일부러 이렇게 나눠서 가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나눠서 가는 게 아니라면, 대개는 침으로 나오는 이 물량 받는 자리에서, 그늘진 자리, 여기서는 침으로 마감을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봉으로 딱 마감을 했다, 그러면 일단 돌아가겠구나,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날아갈지 여기서 날아갈지는 몰라도 돌아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왜? 거기에 기초가 되는 논리는 뭐죠? 큰 상승을 하고 나서, 어쨌거나 이거 큰 상승이잖아요. 15%입니다. 큰 상승을 하고 나서 다시 그 다음날 연속성으로 큰 상승을 연속으로 간다는 거는 대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3%가 안 된다. 그러면 97%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맞다. 3%에 치중을 두는 게 아니라 97%에 치중을 두는 게 맞다. 그래서 돌아간다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다음날 얘가 이렇게 간다고 해서, 아니면 하루 정도만 이렇게 하고 다음날 간다고 해서, 에이 이거 이렇게 가는 게 맞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는 비논리적인 거라고 저는 봐야겠죠. 통계학을 무시한 그런 거라고 봐야겠죠. 어쨌거나 증권도 통계예요. 보면 저희가 왜 이름을 세력차트 연구소라고 그러면, 세력시들이 어떤 버릇을 갖고 있나 이렇게 과거 이력을 보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주 같은 경우는 여기에 껴있는 세력이 어떤 버릇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 과거 이력이 많아요. 전과가 많아야 이 새끼가 소매치기를 할 때 시커먼 옷을 입고 나간다는 공통점이 있고, 모자를 눌러 쓴다는 공통점이 있고, 자기만의 그 루틴이 있거든요. 이 세력시들도 이 차트를 보는 놈도 그렇고, 그 차트를 보는 놈을 이끄는 그 리더가 자기만의 또 그 루틴이 있어요.
대부분 있습니다. 버티다가 나중에 서두르는 놈이 있고, 올려서 터는 걸 좋아하는 놈이 있고, 내려서 터는 걸 좋아하는 놈이 있고, 제일 잔인한 놈들은 나는 아쉬운 거 없어. 그러면서 시간으로 죽이는 놈이 있고, 그게 제일 잔인하죠.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게 있어요. 제약주 중에서는 에이프릴 바이오가 이렇게 갖고, 그다음에 철강주, 건설 철강이 지금 계속 자리를 좀 잘 잡아가고 있는데, 포스코는 너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일찍 올라와서 다른 애들은 지금 이거 만들고 있는데 얘 혼자 지금 뭐야? 포스코는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예. 지수 자리랑 거의 같은 자리죠. 20선, 22평선에 걸려 있는데 물량만 받고 말았습니다. 예. 그리고 건설주 중에서는 삼부토건이 이거 철강이라며 저번에 보니까 아닌가? 내가 착각하는 건가? 이름이 건설인데 그죠? 건설 회사겠죠? 건설주 제가 이름을 착각하는 거겠죠? 연상을 갔습니다. 기어코 연상을 갔죠. 근데 이 상한가를 오늘 연속으로 들어가면서 얘는 이미 그 전부터 뭐가 정해진 게 있죠. 다음 목표가가 54%. 그리고 1차가 내일 날짜로 20%, 2차가 25%. 그러면 상한가 후보죠. 그죠? 그럼 얘가 3상을, 보통 보면은, 3상을 들어간 놈이 또 5상도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얘가 오늘 노리기가 좋았는데, 얘가, 상을 들어갔다가, 풀렸다가 또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얘가 보통 이제 요렇게, 분봉상에 120선 빨간 거를 살짝 깼다가, 돌파했다가 첫 지지를 할 때, 첫 지지보다는 이제 두 번째 정도 지지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그것도 못 믿어서,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요. 이렇게 120을 돌파해서 내려왔다가 돌파를 일단 했어요. 했다가 다시 120을 돌파 지지 상승을 했는데 저는 돌파하고 지지를 했을 때 여기 120선을 딱 지지하는 요런 데를 지지하는 것도 못 믿어서 요렇게 20선 위로 살짝 걸치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걸 좋아합니다. 물론 여기보다 여기가 높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맞으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잡았는데 여기나 여기서 잡은 두 부류의 사람인데 여기서 하락을 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양반에 비하면 저는 마이너스가 더 깊죠. 이게 대략 몇 %일까요? 1.1, 한 1.4, 1.37, 1.35 정도 마이너스가 깊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로스를 당하면 여기서 잡은 사람에 비하면 여기 사람은 한 0.3, 4분이 안 될 텐데 저는 1%가 넘는 로스를 당하죠. 그래도 저는 여기서 잡는 것보다는 여기 22평선이랑 120선이 가까운 여기서 양봉 아마 여기서 잡았을 겁니다. 딱 요거 뭐죠? 양봉. 1시 38분. 1시 38분에 요때 맞냐? 1시 38분? 예, 그때 잡았을 겁니다. 예. 근데 원론적으로는 그건 제가 워낙 보수적으로 하니까 거기서 잡는 거고요. 원래는 이제 여기는 좀 그렇고 이제 요 정도에서 잡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여기서 이게 눌림목이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를 이제 명칭을 원래 오리지널 눌림목은 여기죠. 예. 여기 쌍바닥 만들 때 여기 로스선 이렇게 그어놓고 여기 두 번째 거에서 잡는 게 이게 눌림목이고요. 예, 잘 보이시게 여기서 잡는 게 눌림목이고요. 여기서 이제 저는 이걸 이름을 여기랑 다르게 하기 위해서 뭐 11시 때 눌림목, 뭐 1시 때 눌림목 이렇게 말하기가 싫어서 저는 여기를 눌림목, 여기는 이제 구라, 세력이 구라를 친다 해서 여기서는 또 잔인하게 쌍바닥 비슷하게 나오긴 했지만 되게 멀죠. 예, 그래서 이게 쌍바닥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이게 상을 가기가 쉽다는 거를 오늘 뭐 대충 예상은 했어요. 왜냐면 이 삼상 자리가 워낙 좋길래 이 새끼 오늘 상 막으면은 다음 날도 괜찮겠다 싶어서 상을 가는구나. 요즘 워낙 그런 차트가 많으니까 매물 요렇게 해놓고요. 매물대를 요렇게 해놓고 내려 털어서 중간에 물량 하나, 두 개 정도 받고 올라가면서 한두 개 받고 그다음에 땅 올라가서 그 자기 원래 매물 받은데 이거 왜 소리한 거죠? 원래 자기 매물 받은 곳 근처까지 아니면 심지어 돌파하는 데까지 가는 경우가 요게 요새 유행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땅, 당당당당 이렇게 올라가는 게 지금 유행이거든요. 시즌 마감을 할 때가 되니까 또 시즌 바를 탄 것도 좀 있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목 보호 차원으로 좀 모가차를 이 더운 날 따뜻한 모가차를 먹고 있습니다. 죽겠네요. 따뜻한 걸 먹으려니까. 근데 그 따뜻한 걸 먹는 게 몸에 좋다 하니까 그냥 목에 몸이 아니라 목에 좋다 하니까 목소리가 좀 편안하게 나올까 싶어서 마셔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스툴륨은 이제 차가운 거로 바꿔버리겠죠. 건설주 중에서는 삼부토건을 갔는데 다른 애들이 안 따라갔어요. 보시면은 다른 애들이 안 따라갔어요. 삼부토건 독자적으로 간 거 보니까 이거는 뭐 개별 이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건설주 중에서는 삼부토건이 갔다. 로봇주 중에서는 CU박스 신규주죠. 제가 뭐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왜 상을 갔는지 뭐 어쨌는지 몰라요. 이래는 모르는데 만약에 오늘 제가 얘를 잡았으면 굉장히 목표가를 작게 잡았을 겁니다. 9% 아니면 여기 14% 이렇게 잡았을 겁니다. 14도 높아요. 저 같으면 이게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14% 맞네요. 그런데 이게 날아가 버렸어요. 상을 날아가 버렸어요. 예. 왜 상을 갔는지 뭐하는지 뭐 이력이 없어. 몰라. 얘가 뭐 예를 들어 소매치기범이라고 따지면 이 새끼가 왜 오늘 무슨 이유로 돈을 훔쳤는지 왜 파란 옷을 입었는지 왜 모자를 화려한 걸 썼는지 몰라요. 경찰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세력의 차트의 어떤 그 논리적인 이론의 통계를 내려고 하면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음봉 2개에 상을 갖다는 거 이거 외에는 신규주라는 거 이름이 시우박스라는 거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얼굴 인식 시스템, 키오스크 시스템 이거 뭐 주문 받는 거 뭐 그건가 본데 여하튼 네 없습니다. 그리고 로봇주 중에서도 걔만 갔어요. 보면은 얘가 로봇주의 대장으로 이끌기에는 아직 태어난 지 3일뿐이 안 됐기 때문에 대장이 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렇고 에너지 중에서는 강원 에너지 하락하다가 중간에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처음부터 밑바닥에서 상승을 하는데 보통 이런 애들은 중간까지는 간다. 얘는 처음에 중간을 깼죠. 보통 여기서 물량을 한번 받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가운데로 기어 올라간 겁니다. 근데 지금 방향 봐서는 방향성이 이렇게 될 확률이 큰데 여기서도 이렇게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가 침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 정도까지 많이 올라와서 위에서 이렇게 갔으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밑에죠. 밑으로 가게 이렇게 가게 생겼죠. 만약에 가게 되면 이렇게 가게 생겼죠. 그래서 얘는 요 앞에 매물을 뛰어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만약에 뛰어넘는다면 왜 지금까지도 없이 그 정도의 매물을 뛰어넘게 살았던 적이 없는 애인데 아침에 작전을 좀 아침이란다. 요번에 작전을 세게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번 기회를 그렇게 놓치진 않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완전 바닥까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럼 얘 다시 여기까지 상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얘는 그래서 여기서 다이나믹 디자인이나 앙크로 유전이나 뭐 이런 애들처럼 뭔가 액션을 취할 겁니다. 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여하튼 제가 봤을 때는 밑단에서 상승한 거에 가운데에서 약간 밑에 여기까지가 오긴 왔어요. 딱 오긴 왔는데 다이나믹 디자인도 여기서 이렇게 할 거 다 하고 또 내려갔다가 밑에서도 이렇게 해서 또 할 거 다 하고 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단탈치고 여기서도 단탈치고 다 했어요. 얘도 아마 그렇게 갈런지 아니면 얘는 그냥 쭉 늘어져서 여기서 밑에서 뭐를 도모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얘는 강원에너지 상승을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예, 그죠? 대략 프로테이즈가 413%, 예, 며칠 안 되는데 413kg 굉장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많이 했습니다. 그 에너지 중에서는 얘 혼자 갔고요. 화학주 중에서는 성안 뭐 그러니까 물량 받는 자리에서 얘네가 이렇게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틀에 나눠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도 분명히 여기서 물량을 한두 번 받았어야 되는 자리인데 안 받고 그냥 뿅뿅 올라왔죠. 물량을 안 받고 올라온 애들은 그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원론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된다. 여기까지 가더라도 이렇게 가는 걸로 예상을 해야 된다. 아셨죠? 여기서 연속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끝내는 목표가를 여기까지 가는 거를 이렇게 갈지 돌아서 갈지
아니면 두 번 돌아서 갈지 이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다. 이건지는 우리가 그 형태까지는 알 수가 없다. 단 예측은 하고 있어야 된다. 얘가 돌아서 이렇게도 갈 수 있지만 돌아서 갈 수도 있구나. 여기서도 한 번, 두 번 구라를 치고 세 번째쯤에 갈 수도 있구나. 심지어 가고 나서 돌파도 할 수가 있구나. 이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맥없이 돌파했네? 고점까지 갔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고 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거하고 이 분봉상을 봤을 때 천지 차이입니다. 여기서도 보통 아침에 상승을 기본 상승을 예비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뭐 바른 예는 아니네요. 예. 뭐 한번 밀림목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식료품 중에서는 우양. 와, 보통은 여기 치매 절반이나 치매 대가리까지 가는데 돌파를 했죠. 우양. 예, 우양. 여하튼 전저점을 보기 좋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죠? 여기 전저점인데 그 전날 물량을 어디까지 받았죠? 여기까지 받았죠? 여기까지 물량을 받고 여기까지 물량을 이렇게 받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 겁니다. 예, 다시 받았는데 또 어디까지 받았죠? 여기까지 받고 내려갔죠. 여기 아침에는 이 전 슈팅에서는 여기 물량을 받고 그 다음 슈팅에서는 오늘은 여기 물량을 받은 겁니다. 근데 아마 다 못 받았을 다 얼추 받은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얘는 최종 목표가 여기도 물량을 받았고요. 여기도 물량을 받았으니까 최종 목표는 이걸 뛰어넘고 싶어 하겠죠. 근데 뛰어넘고 싶어 하는 거는 이해하는데 이게 슈팅이 여기서 나오면은 여기서 끝이죠. 근데 만약에 슈팅을 위에서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세겠죠. 예. 왜? 개미가 못 쫓아오게 겁을 줘야 되니까 이 위에서 쏘면은 이 위에서 슛을 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뭐예요? 개미들 못 쫓아오지 마라. 겁나지? 그래서 위에서 쏘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다음번 가고 싶은 데는 여기를 뛰어넘어서 여기란 얘기죠. 예. 1차, 2차 그렇다는 얘기죠. 2차도 너무 높네요. 예. 1차, 2차 이 정도 되겠네요. 근데 요즘 이게 유행이거든요. 이렇게 매물을 만들어 놓고 나서 내려가다가 물량 받고 내려가다가 물량 받고 전형적인 작전 차트네요. 요즘 유행하는 차트가 이거예요. 물량 받고 하락하다 물량 받고 하락하다 물량 받고 발도돈판 위에서 물량 받고 밑에서 물량 받고 중간에서 받고 개미 살짝 털고 가든 개미 안 털고 가든 그 다음에 슛 어디까지? 여기를 뛰어넘는 여기까지. 예, 왜? 얘 보세요. 어저께 여기까지 물량받았고 오늘 여기까지 물량받았고 다음은 여기까지겠죠. 다음은 여기까지겠죠. 근데 이거를 한 번에 가냐? 시간 나가 한번 볼까? 아직 안 나오지 않았을까요? 나왔구나. 마이너스네요. 근데 얘가 아마 오늘도 오늘은 갭을 떴네. 오늘은 마이너스에서 출발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에서 출발해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마이너스 출발해도. 왜냐면 분봉상으로 마이너스 출발해도 쌍바닥을 이렇게 찍고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하튼 그렇고요. 얘도 약간 분봉매매 기질이 있죠. 여기를 은근히 지지하고 있다가 그죠? 아이고 이게 너무 거래량이 적어서 안 보이나 보다. 이렇게 차트가 잘 안 보이는 애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어쨌거나 얘도 보면은 120선을 살짝 분봉상으로 120선을 돌파하고 나서 계속 여기를 지지를 하다가 상승하는 타다가 깼죠. 여기서 깼어요. 제가 구라 친 놈은 더 많이 그러니까 가는 확률도 커지고 구라를 치면 지금 120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맥없이 잘 가다가 슝 당당당당당당 며칠 나왔잖아요. 그래놓고 슉 올라갔잖아요. 그죠? 슉 올라간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다 구라예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이게 구라입니다. 구라를 치니까 구라를 친 놈은 갈 확률도 커지고 가긴 가되 세게 갈 경우가 많습니다. 구라를 안 치고 이렇게 해서 요렇게 간 놈보다 이렇게 해서 구라를 치고 간 놈이 슈팅을 할 확률도 크고요. 슈팅을 하더라도 큰 슈팅을 할 확률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갔네요. 많이 갔네요. 표류이상으로 너무 많이 갔네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야?
약간 과상승 느낌이 있어요. 되게 갔어도 한 이 정도만 가는 게 어땠을까 싶은데 좀 과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과상승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얘네가 좀 크게 보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얘가 그 어제 날짜로 여기까지 갔다가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어요. 다 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어, 거래량 봐서는 예, 얼추 뭐 요거 다 합치면은 뭐 얼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거 지워버리고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일로 내려왔죠. 근데 여기 물량을 요만큼을 다 받은 겁니다. 요만큼 물량 받은 거. 이걸 만약 연장선상으로 하면 여기죠. 여기 물량을 받았어요. 이렇게 과하게 물량을 받으려면 쓸데없이 슈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주포라도 이걸 올리는 에너지가 이 호가창에다가 매물을 깔아서 지가 사고 지가 내놓고 지가 사고 지가 내놓고 하는 그 통정거래라고 하는 저번에 설명했죠. A, B, C 지들끼리 웃돈으로 계속 이렇게 올려버리면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 거래법상 그걸 하면 안 되고 증권거래법상도 하면 안 되고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고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세력 애들이 붙으면 그래서 이 차트가 안 움직이던 애들이 세력 애들이 붙으면 움직이는 이유가 그래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건드려놔서 원래는 이렇게 개미들끼리 있으면 서로 눈치만 보고 미약하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세력 애들이 붙으면 줄렁 휙 줄렁 휙 이렇게 움직임이 액션이 이렇게 생긴단 말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예. 뭐 앵간히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으니까. 뭐 여차하면은 뭐야 6월 17일부터 제가 다니는 병원이 저 언제부터 추진한다고 그러네요. 친절하게 문자를 보내줬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력 애들이라도 상한가를 이렇게 한 번 가는 거하고 이렇게 가는 거하고 이렇게 가는 거하고 다르겠죠. 세 번 가는 거보다는 네 번이 돼버렸네. 세 번 가는 거보다는 한 번 가는 게 편하겠죠. 또 한 번은 가더라도 그냥 뜬금포로 아무 자기네가 갖고 있는 매물도 없이 예를 들어서 뭐 뭐 6, 700만 주를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6, 700만 주를 이제 큰 기업일 경우 시총이 큰 데일 경우 6, 700만 주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 100만 주 정도만 갖고 있으면서 이 주가를 차트가 이렇게 맥없이 그냥 이렇게 잘 흘러가던 애들을 갑자기 100만 주 정도 가지고 상 이렇게 찍기가 쉽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출렁 흐름도 주고 여기서 개미들도 붙여서 내려서 여기 있는 애들이 물리게끔 만들어서 요만큼까지 올려서 던지게끔 만들어서 10만원 하던 주식을 8만원에도 사고 또 내려서 8만원 하던 주식을 6만원에도 사고 더 겁을 줘서 어이씨 겁난다 그래서 더 던지게 해서 또 6만원 하던 주식 뭐 2, 3만원에도 사고 이 우여곡절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슈팅을 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맥 없이 그냥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근데 중간에 제가 물량받은 거를 계속 강조를 하죠. 이 새끼는 물량받은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많이 올라갔네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또 이게 하나보다는 위에 것도 받고 밑에 것도 받고 저 위에 거 물량도 받고 얘가 위에 물량까지 받은 거 보면 제가 봤을 때 이거 상이 아니라 연상까지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잠깐 좀 하려고 그랬더니 일단 진행해 보면서 봅시다. 조림 비료 재지는 없어요. 슈팅한 게 없고요. 기계주도 거의 없고 바이오 오늘 바이오가 좀 같네요. 크리스탈 지노믹스 평단 위로 올라간 듯 하다가 이 120선을 돌파하기가 제가 쉬운 게 아니라고 그랬죠. 돌파도 했다가 근처도 갔다가 올라가서 지지도 했다가 또 깼다가 네다섯 번째 돼야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 120선이라는 선을 위로 내려가던 선을 이렇게 위로 꺾을 수가 있는 거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죠.
되게 힘든 일이라고 얘가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상을 들어갔네요. 축하드리고요. 얘는 근데 뭐 중간중간에 물량받은 게 너무 없죠. 예. 요 밑에 것만 몇 개 있지. 뭐 서너 개만 있지. 거래량도 이렇게 아주 많은 편은 아니고요. 얘도 엄청 많이 갈 그건 아닌데 그래도 상한가를 간 기본 짬밥이 되니까 여기까지는 공간이 있네요. 19%까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강상인가요? 약상이죠. 예, 아마 19%는 고사하고 중간에 무너져야 무너질 확률이 큽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요즘 이렇게 종가에 상가하는 애들이 하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여하튼 19%까지는 공간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휴마시스 저거죠. 진단키트 코로나 때 진단키트 우리 휴마시스 많이 했죠. 얘도 안 본 사이에 많이 망가졌네요. 예. 대바닥 여기가 대바닥인데 이제 일반적인 위에 바닥을 깨고 전 저점을 통과를 하느라고 오늘 슈팅을 크게 한 겁니다. 그죠? 여기를 통과를 하느라고 슈팅을 크게 한 겁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아직은 뭐 들여다 봐야 될 종목으로 보이진 않네요. 진 매트릭스도 슈마시스보다 낫네요. 얘는 그래도 슈마시스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얘도 앞전에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의 종목이 그렇듯이 워낙 질러놔가지고 한동안 진단키트가 근래 병이 올 게 없나? 왜 이렇게 애들이 다 비리비리 할까요? 예. 병이 올 게 있어. 이제 쟤네들이 뭔가 이제 정신 차린 것 같은 차트를 만들 때는 긴장을 해야 됩니다. 뭔가 진단을 해야 될 만한 뭔가가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한테. 증권 하다 보면 그런 거는 조금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 무드는 느낄 수 있죠. 분위기가 뭔가 병이 오나 그런 식으로 느낄 수는 있죠. 그거 말고는 바이오가 없고 에이프릴 바이오 아까 봤죠. 쓸데없이 올라갔다고. 그 다음에 나노 CMS도 그냥 그렇고 전기차 중에서는 IM 전기차 중에서는 지가 IM이랍니다. 예. IM인데 뭐 그냥 그렇죠. 뭐 별거 없죠. 예. 매 올라가던 와중에 그냥 이제 전 고점 앞에 물량 앞에 음봉 뒤나 양봉의 집단군 양봉 머리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럼 1차 여기 11%, 2차 한 이쯤 되겠죠? 13%. 네, 조금 돌파했죠. 제가 보수적으로 잡으니까 얘가 돌파를 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예. 그 1, 2%더 먹으려다 박살나는 게 싫어서 저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으니까 1차 11%, 2차 14%인데 15%까지 갔네요. 예, 맞습니다. 조금 돌파하는 게 맞아요. K 외에는 볼 게 없고요. 전기차 볼 거 없고 전기차 볼 거 없네요. 오늘 장이 좀 후져가지고 삐쭉하게 올라간 놈이 거의 없어요. 예. 2차 전지도 별거 없고요. 요거 하나 조금 HYTC 그냥 물량 한번 받고 내려가면 기분 한번 내려고 물량 한번 할 거 없으니까 물량 한번 받아야지. 그래서 물량 한번 받은 겁니다. 여기랑 여기 거 두 개를 여기서 받았네요. 그죠? 여기랑 여기 거를 물량을 받고 내려갔습니다. 서너 번 하다 보면 이제 120선을 위로 꺾을 날이 오겠죠. 서너 번 하다 보면 조금 일러 보이죠. 많이 일러 보이죠. 좋은 놈을 써먹을 놈으로 되기에는 기간도 너무 짧고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는. 반도체 중에서 JI테크가 뭐 어저께도 뭐 이상한 짓 많이 하더니 오늘 그래도 28%까지 갔다가 크게 갔다가 내려갔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요 눌림목 시간 11시 12시 때에 여기 지지를 하고 있죠. 그죠? 뒤에 이명 있네. 지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 11시 12시니까 여기서 한번 잡아보면은 잘하면 머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모가지까지는 가지 않겠나? 모가지 한 대충 요 정도 되죠. 해볼 법 했는데 얘는 안 갔어요. 예. 얘는 어느 정도 목표까지 안 갔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나중에 하락을 했죠. 예. 이런 거 이제 분봉 매매 실패하는 겁니다. 눌림목 실패, 여기 1시, 2시 때는 뭐 들어갈 자리도 안 보이고요. 예. 여기서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요거 먹자고 들어가기도 애매하고요. 예. 어쨌거나, 물론 여기서 들어가도 이상할 건 없었습니다. 근데 하락하는 20선을 만나면, 좀 기분이 찜찜하니까, 그 시간도 제 입장에서는 한 2시를 넘어선 시간에서 전 여기는 파는 시간대지 사는 시간대가 아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여기서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서 하는 분들 계신데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안 합니다. 예. 반도체 중에 IM 아까 봤고요. IM 지가 IM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BCNC가 이게 신규주인가? 신규주네요. 예. 신규주인데 야 얘는 뭐야? 여기서 뜬금포로 그냥 그러면 1, 이 120 밑에 있는 거를 봤을 때 120선 밑에 1, 2, 3, 4, 5, 6, 7, 8, 9. 9일을 구라를 치고 9일을 구라로 치고 여기 제가 최애 자리죠. 무슨 자리죠? 최애 자리. 120과 20선이 가까운 상태에서 20선을 지지하거나 20선 바로 위에서 심지어 음봉 단 음봉이나 이왕이면 영망치나 아니면 그냥 양봉으로서 단양봉이나 이런 거 하나 이런 거나 하나 주고 그 다음에 갭 떠서 슈팅하는 거. 딱 이 자리죠. 예, 딱 이 자리입니다. 여기가 상한가도 제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구라를 치는 바람에 차트가 지금 조금 찌그러졌는데 구라를 치느라고 찌그러졌어요. 예, 근데도 상을 갔습니다. 예, 상 가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얘가 상을 갔는데 내일 만약에 여기를 이 강상이죠. 여차하면 얘가 앞에 이력이 없어서 조금 따지기는 뭐한데 너무 새삥이라 어쨌거나 25%까지 공간이 있는 거 보면 얘도 상한가 내일 갈 확률이 크겠네요. 왜냐하면 강상이니까 강하게 들어갔죠. 굉장히. 근데 잔 매물 물량은 23만 7천인가 뿐이 안 돼서 맞냐? 강상으로 들어간 거 치고 왜 이렇게 적냐? 주식수가 8만 2천. 아 이게 강하게 들어간 것 치고는 조금 뭔가 섭섭하네요. 예. 섭섭한데 하여튼 뭐 강상인 거는 강상이니까. 그렇다고 강상이 아닌 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예. 내일 뭐 25%까지는 공간이 있어요. 그 내일 한 10% 정도 갭만 뜨면 39%니까 10%죠. 10% 갭만 뜨면은 25% 연상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그냥 그거 외에는 모르겠네요. 뭘 따질 게 없어. 신규주니까 뭘 따질 게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중간중간에 물량받은 것도 많이는 안 보여요. 기껏해야 요거 하나 보이네요. 없어요. 그리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근데 얘가 상장 전에, 과거 이전에 주식회사가 되기 전에 비상장 시절에 이제 얘네 세력 시들이 그 매집을 한 만약에 정황이 있다면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거를 있다고 보기에도 도박이고 없다고 보기에도 너무 가능성을 배제한 거고 그래서 그런 거는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다.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차트상으로 보이는 것만 따지면 일단 물량 받은 건 요것뿐이 안 보이죠. 그래서 요거 하나 가지고 굉장한 상승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여기까지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상 후보인 것은 맞으나 9% 정도 갭이 뜰 것 같은 느낌은 맞으나 무조건 날아갈 거라는 예상은 좀 하기 어렵다. 왜? 중간에 물량받은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잔여 물량도 너무 적고 원래 주식수가 좀 작은 애 같기도 해요. 얘가. 근데 뭐 나중에 무증이나 증자를 하겠죠. 그다음에 엔터미디어 중에서 별거 없고요. 메타버스 중에서는 이스트 소프트가 물량을 여기서 받고 여기서도 받고 두 번을 아주 강하게 받고 나더니 목표가가 이제 1차 여기 15% 이상이니까 1차 여기 2차가 저 같으면 여기죠. 치매 절반 정도 했을 거예요. 1차 여기 2차 치매 절반 했을 때 24% 했을 텐데 더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예. 큰 상승을 했는데 어쨌거나 여기까지 간 거 보면 연장선상으로 보면은 요게 물량까지 받은 거죠. 예. 더 이전에 보면 거기 물량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따지면 은근히 곽촬영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죠? 여기 곽촬영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늘 얘기하죠. 밑에서 슈팅을 하면 여기까지고 중간에서 슈팅을 하면 두 배인데 바로 밑에서 슈팅을 하면은 그 다음번에는 얘는 여기까지 가고 싶어 하는구나. 왜? 여기 물량이 많으니까 여기까지 가고 싶어 하는구나. 갔다가 이렇게 막지는 못하더라도 어쨌거나 갔다가 내려오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침이 나오는 정도로 내려오는 한이 있어도 얘는
여기까지 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트 소프트. 네, 근데 이렇게 거래량도 뭐, 이 봉 크기가 작은 거 보니까, 봉이 막 오밀조밀, 오밀조밀, 오밀조밀 있다가 한 번 가고, 오밀조밀 있다가 한 번 가고, 오밀조밀 있다가 한 번 가고, 그런 거 보니까, 이런 애들은 뭐, 이런 데서 120선 로스 해가지고, 뭐, 여기나, 뭐, 치매 절반, 여기나, 치매 절반 여기까지 이제 들고 갔으면은 여기서 먹었을 테고요. 여기서 못 버린 사람은 오늘이라도 먹었겠죠. 예. 이게 봉이 이렇게 작으면 단타를 치기도 애매해요. 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스윙이 뭐 장단점이 있는데 거래량이 적은 애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 얘는 물량을 받고 나서 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위로 돌아가고 있죠. 보통 이런 애들을 보면 이렇게 물량을 받아놓고요. 보통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돌아가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고공에서 고공까지는 아니지만 이상하게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이게 직선으로 가는 애가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슈팅을 하든 급락을 하든 급락을 하면 여기까지 하고요. 슈팅을 하면 여기를 넘어갑니다. 요 선을 넘어서 그 다음 매물대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럼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면 저 선의 다음 매물대가 이거 다음에 매물대가 어디일까요? 여기겠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 간 겁니다. 예. 그죠? 치매 머리. 그죠? 양봉의 머리나 치매 머리. 양봉의 머리들이 모여 있거나, 이렇게 모여 있거나, 아니면 어느 한 놈이 지 혼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목표가가 여기가 되는 거죠. 얘가 없다. 만약에 얘가 없다. 이게 없다. 그러면 목표가는 양봉 머리, 여기 양봉들 머리가 모여 있는 곳. 여기가 되겠죠. 예. 아셨죠? 목표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휴대폰 통신, 뭐, 세게 관계없고요. IM. IM은 뭐 안 껴있는 데가 없어. 다 IM이야. 자기 존재감을 되게 나타내네요. IM. 이름이 IM이야. 휴대폰 통신 별거 없고, 화장품 중에 BYD. 좋은데. 얘는 아래 꼬리 쫙 내렸다가, 샥 내렸다가 다시 올라왔네요. 종가상이네요. 종가상이라, 종가에 상을 들어간 거라 그러긴 한데, 얘도 저는 여기까지 가고 싶어요 하는 거 눈에 너무 뻔히 보이죠. 내일 한 11%? 11%까지 공간은 열려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네요. 얘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했던 애 같은데, 차트를 보니까, 이걸 지워버리면, 얘가 딱 이 모양 보면 생각 안 나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제가 방송 초창기쯤에 많이 얘기했던 거, 물량을 받는 데가 초반이냐, 중반이냐, 후반이냐가 중요한 거지. 어쨌거나 요렇게 지금 이거 따라 그린 겁니다. 이렇게 하는 애들은 어디까지 간다? 지가 박살나기 전에 양봉의 머리까지 간다. 여기까지. 120선 위에서 망가지기 전.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되는 게 아니라 얘가 한번 다운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 이렇게 가다가 다운이 돼서 원래대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다운된 곳으로 가고자 하는 느낌입니다. 여기가 아니고 다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봐야 될까? 여기 요 정도 좀 보수적으로 요 정도 안전빵으로. 얘는 지금 여기를 가려고 하는구나. 그 이상 가는 거는 나는 모르겠다. 그 이유는 나는 모르겠다. 이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 눈에 보이는 데는 아는 데까지만 먹는다 생각하고 볼 때는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갈지 안 갈지 모르겠죠.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음 목표가가 59%딱 60% 상한가인 거 보니까 내일 갈 것 같네요. 아니 갈 것 같네요가 아니라 가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근데 중간에 여기 매물이 이렇게 좀 알게 모르게 있어요. 요거를 다 합쳐놓으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지 몰라도 요거를 이 매물 요거를 다 합쳐놓으면 이겁니다. 아셨죠? 얘를 합쳐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풀어놓으면 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압축 파일 하듯이. 나중에 이제 차트 오래 보다 보면 이게 이거구나. 이거를 여러 날에 걸쳐서 한 거구나. 아실 거예요. 예. 하루 만에 뭐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되니까요. 예. 잉글우드랩 얘는 뭐야? 얘는 뿌리가 없죠. 이렇게 뿌리가 없는 거는 한번 무너지려고 그러면 이렇게 박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 뿌리가 없을까 거기가? 얘 얼추 지가 가고자 하는 여기 120선 빨간 거 거기 깼죠? 거기 양봉의 머리 120선 깨기 전 양봉의 머리 그냥 대략적으로 여기라고 칩시다. 거기까지 가고 싶어 했는데 좀 과하게 상승했죠. 과하게. 얘는 조심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얘는 이제는 큰일 나요. 잘못하면 이거 급락합니다. 잘못하면은. 잘하면 급락이 아니라 잘못하면 급락해요. 얘는 이제 손을 띄셔야 돼요. 야, 여기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음봉과 음봉 사이는 이 공간을 뭘로 채운다? 양봉으로 채운다. 근데 거꾸로 양봉과 양봉 사이는 음봉으로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이론을 대입을 하면 양봉과 양봉 사이는 여기 뭘로 채울까요? 예, 이걸로 채울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은 잠재적으로 지금 이게 예약이 돼 있는, 물론 이게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닌데 이게 지금 예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거리가 너무 머니까 여기와 여기의 거리가 너무 머니까 별개의 일처럼 느껴지나 본데 이게 내려올라 치면요 금방입니다. 예, 금방 내려와요. 이 뿌리가 없는 애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전 음봉으로 언젠가 나 이걸로 채워야지 하는 게 여기 예약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피해갈 수 있는 건 모르면은 뭐가 차트가 허전하긴 한데 글쎄 난 여기서 해야지 이거랑 아 얘가 뿌리가 없구나. 아 이거 잘못하면 일로 내려오는 게 쉬울 텐데 두세 방이면 내려오겠는데 조심해야겠구나. 그럼 어지간하면 이 종목을 안 하겠죠. 왜? 잉글우드랩 말고도 잡을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게 차이가 그렇게 큰 거예요. 중국주 중에 관계없고 철도주도 관계없고 비트코인 중에 나노브릭이 영망치를 만들고 상가고 연상 이후에 제대로 털진 않았어요. 이게 제대로 턴 게 아닙니다. 제대로 털지 않았어요. 내가 봤을 때는 반도 못 털은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물량을 더 받고 있죠. 물량 받고 결국은 얘가 이대로 끝내기는 섭섭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섭섭하니까 여기까지는 가고 싶은가 본데. 전저점 여기 저 뒤에 저 위에 전저점 뭐야 그 뒤에 더 있나? 여기 나름 매집이 있으니까 여기를 뛰어넘고 싶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뛰어넘고 싶었으면 여기서 물량을 엄청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또 그건 아니죠. 물량을 엄청 많이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뛰어넘고 싶어 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어쨌거나 저는 뛰어넘는 건 아니래도 여기까지는 가고 싶어요. 그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가고 싶어 하겠죠. 가능성이 있죠. 예. 69%, 한 70% 되는데. 근데 얘가 좀 높아가지고 이거는 스윙으로 달려들기도 어렵고요. 단타로 달려들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애매할 때는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요. 120과 20선이 굉장히 멀게만 돼 있는 게 아니라는 전제 하에 그것만 아니라면 20선 인근 가까울 때 이렇게 해서 얘가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해서 이제 20선이랑 만나는 시점에서 양봉이 딱 시작되는 날보다는 음봉으로 좀 길게 내려오는 날 이날 잡아서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어쨌거나 전제 조건은 120선이 어느 정도 가깝다는 날. 이 120선이 꼬부라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렇게 오진 않아요. 그럼 결국은 120선이 천천히 꺾일 걸 감안하면 우리가 유추해 보기에는 이렇게 되니까 얘가 뭐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한 요쯤 되겠죠. 요쯤 20선이 이렇게 됐을 때 여기나 여기서 분할로 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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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 하루에 100만원 하루에 50만원 10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분할로 잡아서 아까 얘기한 거기까지 여기까지 들고 간다 생각하면 요게 이제 스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렇게 바닥권에서 스윙을 하는 게 좋지 여 위에서 이런 데가 좋지요. 이런 데서 스윙을 하는 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당장 그 스윙을 이 종목으로 나는 하고 싶다. 나노브릭을 하고 싶다 그러면 기준점이 되는 게 없으니까 20선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120까지 얘가 내려올 거라고 보이진 않거든요.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보이진 않거든요. 물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좋죠, 사실.
사실 이렇게 내려오면 더 좋지. 이런 데서 잡아서 들고 가면 되니까. 왜? 상한가 연상을 갔는데도 제대로 안 털었고, 아주 제대로 안 털었어요. 물량도 많이 받은 상태고. 그럼 이거 자체가 이거란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 큰 이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다음번에 여기를 뛰어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밑에서 잡으면 밑에서 잡을수록 여기서 잡으면 이만큼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잡으면 요만큼 먹을 수 있는 건데 심지어 이만큼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요인도 생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기보다는 이런 데서 잡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스윙은 밑바닥에서 사서 위에서 파는 겁니다. 발목이나 발바닥이 아니라 발목이나 무릎에서 사서 어깨나 모가지에서 버리는 겁니다. 모가지 머리 끝에서 버리는 게 아니라 요런 데서 이렇게 버리는 겁니다. 모가지 같은 데서. 머리가 아니라 모가지 같은 데서. 아셨죠? 일자리 중에서도 관계없고요. 핀테크 중 오늘 핀테크가 보시면 알겠지만 좀 갔어요. 한 네다섯 종목 갔는데 뭐 컴퓨터 보안이나 뭐 소프트웨어적인 뭐 그게 또 이슈가 됐는지 이스트 소프트 아까 봤고요. 나노브릭도 봤고요. 모니터랩 얘 신규주라 뭐 볼 게 얘도 볼 게 없죠. 아까 그 뭐 누구랑 비슷한 신규주인데 볼 게 없죠. 그래서 아까 제가 걔 그랬죠. 아까 상한가 간 거 말고 제가 봤으면 1차 여기 절반, 2차 뭐 여기까지 봤을 거라고. 근데 얘는 35%니까 반의 반을 봐야 되는구나. 1차 여기 만약에 오늘 내가 이 종목을 잡았다. 잡을 리도 없지만 그럼 이거 목표가를 본다. 1차 여기 2차 이 앞에 음봉의 반 이렇게 잡았을 겁니다. 근데 얘 다 갔네요. 2차까지 돌파를 했네요. 뭐 하는 애 얘는? 보안주야 그냥? 보안 웹게이트 모르겠네요. 웹 방화벽. 뭐 요새 방화벽 뭐 없는 게 뭐 어딨어. 다 있지. 근데 뭐 얘네가 또 남들 없는 뭐 기술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앱 X 게이트 얘도 뭐 매 그쪽 계통이겠죠. 보안조 이쪽 계통이겠죠. 얘는 그냥 신규주인데 상을 갖다가 물량 받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얘는 아마 미끄러질 확률이 큽니다. 예, 앞에 이력이 없어서 이력이 없으면 일단 안 간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얘는 이렇게 떨어져서 세월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세월이 좀 필요해 보여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집을 만들어 놓고 다음번에 갈 때 굉장히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요번에 이렇게 막 강하게 슈팅을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앞에 게 너무 없죠. 그죠? 앞에 뭔가가 너무 없죠. 이런 경우에는 간다, 안 간다, 50대 50으로 보는 게 아니고 3%, 97%로 보는 겁니다. 갈 확률 3%, 안 갈 확률 97%. 그래서 저는 97%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막 어느 날 상한가를 가든 20% 이상 슈팅을 하든 했어. 그러면 내 판단이 틀렸구나. 내가 뭔가 종목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3%였나 보지. 97% 쪽이 아니라 3%였나 보지. 할 수 없지 뭐. 나는 3% 쪽에서 못 먹어도 97% 쪽에서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계산해야지. 아, 이런 경우에는 잡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갈지 안 갈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핀 히토류 관계없고요. 교육 출산주도 관계없고 미세먼지 중에서 강원에너지 아까 봤죠? 강원에너지 항공여행주 중에서는 관계없고요. 그러면 오늘 좀 방송 53분이니까 읽는 것도 아니구나. 컴퓨터는 조금 느려지긴 했는데 내가 아까 분봉 저 보면서 좀 거는 곳들이 있어요. 이제 요런 게 분봉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분봉 한번 설명하려다가 그때 샘플이 없어가지고 샘플 더럽게 없네요 그래놓고 설명 못한 부분을 대략적으로만 얘기할게요. 대략적으로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비 상승이 일어났어요. 물량도 한번 받고 물량도 받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깍깍 꼴까닥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꼴까닥을 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120 바로 밑에서 살짝 지지를 하는 것 같아. 그럼 지지선을 한번 이렇게 살짝 그어봅니다. 이렇게 그어봅니다. 안 깨. 여기서 한번 깰 뻔했어요. 안 깨. 근데 어느덧 시간이 1시, 2시께로 이제 그 라인으로 들어왔어. 제 경우에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잡는 사람도 있어요. 요런 데서 잡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요런 데서 쫄리잖아. 여기서 잡았는데 이렇게 내려가면
요런 데서 잡았는데 이렇게 내려가면 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1시에서 2시 사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120선을 안 깨고 쭉 가다가 120을 살짝 돌파를 했어요. 근데 20선 위에 딱 걸쳐질 때 있죠. 여기 딱 걸쳐질 때. 이렇게 걸쳐질 때. 요때 잡는 겁니다. 이게 좀 시간이 일러요. 보통 요런 데서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일르더라고요. 거기서 잡고 모가지까지 견뎌보는 거예요. 밑에 로스선 잡고 스탑로스 여기다 딱 걸어놓고 내가 잡은 거에서 뭐 한 1, 2%또 아니면 차트를 보고 여기쯤이면 이 밑으로 가면은 얘가 다시 올라올 일은 없겠구나 싶을 때다 딱 로스를 걸어놓고 견뎌보는 겁니다. 어디까지? 머리까지? 머리 꼭대기까지? 아니요, 모가지까지. 이 상태의 모가지면 어디겠어요? 이 상태의 모가지면 대충 여기나 높게 보면 여기겠죠. 굉장히 높게 보면 여기인데 이 밑에 선이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 위에가 2%, 내가 잡은 데서 8%내 목표가가 11%, 그러니까 3%뿐이 안 되잖아요. 3%. 이 3% 때문에 이걸 들어가야 되나 싶죠.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오늘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저는 안 했지만 그어놓고 야 내가 3% 먹으려고 이걸 들어가냐? 그리고 안 들어갔는데 위에 모가지까지 그러니까 제가 잡은 데가 이제 모가지까지라고 봤는데 이게 어깨가 돼버렸어요. 모가지가 여기더라고요. 여기까지 갔어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올라갔다가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있죠. 올라갔는데 깨꼬닥 하면 괜찮은데 올라갔는데 밑바닥부터 상승한 거에 중간 지점을 찍었을 때 내려온 게 아니라 이 위에서 놀고 있다. 그러면 슈팅할 확률이 크다. 더군다나 이 새끼는 중간에 그 와중에 구라도 한번 쳤어요. 그래놓고 슈팅했죠. 예, 그래놓고 2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아까 얘기한데 여기서 잡았으면 여기가 몇 프로야? 8%, 27%까지 먹는 거예요. 20%를 먹은 거예요. 20%, 19%, 20%가 아니라 19%. 오늘 같은 날은 근데 럭키한 거고요. 대개 여기까지도 안 가요. 여기까지도 안 가고요. 대개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요 정도. 여기서 잡으면 요런 데서 잡으면 그 좀 이걸로 그려볼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4.58, 4, 5% 되는군요. 예. 평소에 4, 5%, 재수 좋으면 10% 가까이 보는 겁니다. 이거를 바라면 안 돼요. 이거는 뭐가 정말 잘 돼서 럭키한 거고요. 이스트 스톱부터 한번 볼게요. 얘도 돼 있죠? 이건 좀 아주 경우에 맞는 건 아닌데, 그냥 오늘 내가 찍다 보니까, 120선을 돌파를 하고, 깼어요. 이렇게 깨버렸죠? 에이, 이렇게 깨버리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매도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겠지. 이런 데서 매도도 하고 다 했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다시 겨우 올라와. 가만히 보니까 120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돌파를 했다가 만약에 바로 내려갔으면 별거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이 새끼 여기 지지를 하네. 보이죠? 아니, 왜 선한 거죠? 지지를 하네. 그래서 왠지 이게 구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보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120을 지지를 했어요. 이 새끼 안 깨네. 안 깨네. 그러면은 이게 구라가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요 꼭대기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선까지는 한 바라볼 만하죠. 23% 또는 많이 보면 26%까지. 근데 오늘 같은 날은 26%를 봐도 되는 날이에요. 이게 워낙 작으니까. 이게 차트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3%가 될 때고 5%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여기가 19%, 20%인데 여기가 25%잖아요. 그러니까 한 5, 6% 바라보고 하는 게 맞긴 맞거든요. 그 잡는 겁니다, 그러면. 잡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시간대. 1시에서 1시 반. 기다리다 1시 반이 넘어갔는데도 계속 지지를 하니까 이 새끼 이거 안 내려갈 생각인가 보네.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래서 나는 내가 아는 데까지만 먹는다. 여기서 버리는 거예요. 어디? 26%에서. 그러면 19%에서 26%에서 버리니까 한 6, 7% 먹는 거잖아요. 재수가 좋으니까 머리까지 간 거예요. 재수가 좋으니까 여기까지 간 거지 항상 여기까지 가는 거는 아닙니다. 예. 분봉 매매도 이렇게 하는 법이 있다. 오늘은 그냥 그 정도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120을 돌파를 했다가 살짝 깼어요. 어이 깜짝이야.
삼성증권 마음 먹었어요. 뭘 광고 뭘 결심을 했답니다. 도대체 뭘 결심을 했는지 몰라도 깜짝 놀랐네. 살짝 깨서 에이 나가리 되겠구나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지를 해. 이 새끼 봐라. 가만히 보니까 지지를 하네. 그죠? 가만히 보니까 지지를 하네. 120 돌파를 하고 120선으로 내려오면 너를 잡아주마 했는데 제 기준으로는 안 내려왔어요. 예. 제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120 밑으로 깨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여기서 깼다가 돌파를 했다가 원래는 여기서 잡았어야 되는데 120까지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차트가 꽂았냐?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 왜? 난 지지선을 여기로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내가 잡아줘마 그랬는데 이 새끼가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휙! 내려와라 그러는데 안 내려왔어요.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지간하면 여기서 분할 이렇게 잡는 게 좋아요. 저처럼 한 번에 잡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럼 이게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무너졌을 때도 한 번에 잡은 사람보다는 분할 하다가 무너지면 그래도 조금 마이너스가 적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여기서 잡았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확실하게 욕심을 내서 여기까지 내려오겠지 그 생각에 왜냐면 지지선이 이제 여기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지선 바로 위에 요 이평선 120선까지는 내려오지 않겠냐 여기까지는 내려오지 않겠냐 그 생각으로 기다렸는데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놓고 그냥 휙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이걸 많이 잡았으면 대박이죠. 제가 원래 목표가를 이제 일봉 쪽에서 보면 1차 여기 2차 여기인데 그래서 13% 16%인데 13% 16%는 여긴데 완전히 날아가 버렸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여기서 팔았을 겁니다. 여기서. 16% 여기서 팔았을 거예요. 여기까지 못 보고 팔았을 겁니다. 저는 그냥 아는 데까지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봉 목표가를 보고 예비 상승한 걸 보고 제 목표가를 가는 거를 보고 들어가는 구라가 아니라 뭐야 눌림목 매매나 구라 매매가 있고요. 예. 내가 이거 기다리다 그런 게 아니라 120선을 못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안 맞았어요. 1시 여기서 이제 제가 하는데 그 전에 날라가서 못했구나. 제가 아까 얘기한 건 다른 종목이구나. 120선까지 안 와서 못 잡은 건 이 종목이 아니에요. 다른 종목이에요. 다른 종목입니다. 착각했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네. 얘였나? 얘 같기도 하죠. 그다음 120선으로 내려오겠지 하고 얘인가 본데요. 120선으로 내려오겠지 근데 안 내려오고 그냥 가버려서 섭섭한데 이게 우양이네 우양. 예, 못 잡았네요. 일봉으로 보고 목표가까지 보고 이렇게 처음에 못 간 게 아침에 못 간 게 오후에 눌림목이나 구라매매로서 제 목표가를 가는 종목을 잡는 이 법을 분봉매매라고 합니다. 예. 꼭 예비 상승을 크게 해가지고 내려오다가 이렇게 모가지까지 나는 머리까지는 안 봐. 모가지까지만 볼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매도를 하는 법도 있지만 아침에 상승을 못하고 살짝 예비 상승을 했다가 오후에 원래 가야 되는 것만큼 1차, 2차까지 가는 종목을 잡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잡는 게 있고 이렇게 갔던 놈을 머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모가지까지만 보는 방법이 있고요. 크게 상승한 걸 모가지까지 보는 눌림목, 구라매매가 있고요. 또 처음에 끝까지 안 가서 나중에 여기서 못 간 부분을 여기에서 가는 놈이 있어서 여기에서 1차, 2차를 보고 눌림목이나 구라매매에서 제 목표가를 일봉 쪽에서 보고 그걸 바라보고 하는 또 그 매매가 있습니까? 두 개인 거죠. 크게 상승한 거는 모가지까지 보는 거고 머리까지 가더라도 모가지까지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원래 갈 놈인데 이상하게 가다가 아침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갈 줄 알았는데 자기 목표가까지 안 갔어. 여기까지 안 갔어. 1차, 2차 안 갔어. 그럼 이런 애가 깔아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여기 지지를 해. 그러면 여기 눌림목이나
구라 시간대에서 한번 지지를 하는 거로 마저 확인을 딱 하고 로스선 걸어놓고 잡아서 여기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분봉 매매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맛배기로만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런 게 하루에 한 몇 개 나와요. 안 나오는 날은 또 한 뭐 두세 개뿐이 안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 날은 또 10개도 넘게 나오고 그래요. 에이프릴 바이오도 아니고 나노브릭 내가 아까 몇 개 거놨는데 얘도 약간 그런 셈이죠. 1시에서 2시 그죠? 1시에서 2시 사이에 120을 이게 깨진 않았는데 살짝 깼어요. 살짝 깨서 올라오는 거 잡아서 자기 원래 목표가가 대충 예, 이 정도 되는가 봅니다. 15% 볼까요? 일봉 쪽에서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 오래간만에 해봅니다. 양봉머리 예, 해봅니다. 예. 맞죠? 거래량도 커서 여기가 맞죠. 근데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보면 목표가가 거기 맞죠. 그 봉 하나만 따지는 게 아니라 요거만 따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 따져봐도 목표가는 15% 정도 맞죠. 여기 15% 그죠? 저희 15%까지 간 겁니다. 거볼까요? 15%? 응. 맞죠? 정확하게 갔죠. 그 목표가, 분봉, 일봉상, 분봉상. 제가 분봉으로 차트를 보는 방법이든 일봉으로 보는 방법이든 주봉으로 보는 방법이든 양봉으로 연봉으로 보는 방법이든 다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얘도 보세요. 이 일봉이죠? 120을 깼어요. 한번 돌파를 여기서 했습니다. 돌파하고 지지하고 지지 한번 했죠? 그거 깼어요. 깼는데 또 돌파를 했어. 돌파했는데 또 깼어. 여기서 잡든 여기서 잡든 120을 깨지만 않으면 나 이거 잡고 가보겠다. 어디까지? 목표가까지. 목표가가 어디야? 없죠. 얘 신고가는 없죠 지금. 없나? 저 앞에 또 있는 거 아니야? 없네요. 얘 그러고 보니까 신고가네. 성환이. 그럼 15에서 18%. 예를 들어 이제 우연히 이게 맞아 떨어지지만 15에서 18%를 난 들고 가겠다. 신고가니까. 그럼 여기서 어디야? 여기서 잡든 쫙 올라갈 때 15에서 여기서 전 매도를 했겠죠. 여기서 매도를 했겠죠. 이건 못 먹었겠지. 왜? 나는 15에서 18%만 보는 놈이니까. 신고가에서는. 똑같잖아요. 120 돌파. 지지. 또 다시 돌파. 지지. 또 돌파. 또 지지선을 깼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지를 이렇게 하고 있죠. 자세히 보면 이게 몇 개 안 돼서 그런지 아이고 야 너무 컴퓨터 느려지니까 너무 나름 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0선과 20선이 둘이 맞닿아 있는 어설프게 맞닿아 있는 가까운 선에서 이렇게 두 개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최애 좋아하는 선이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데서 단양봉이나 심지어 음봉이나 제일 좋아하는 건 영망치 아니면 도지 이런 거에서 갭떠서 살짝 22평선 위에서 살짝 올라갈 때 요럴 때 잡는 거 좋아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 눈에는 좋아 보이겠죠. 다른 사람 눈에는 그렇게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제 눈에는 제가 좋아하는 자리니까. 여기서 상한가도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간 게 아니라 얘는 나눠서 간 거죠. 이렇게 나눠서 15에서 18% 정도 이렇게 저는 봤겠죠. 그러니까 잡는 거예요. 이 일봉으로 봐도 이게 지금 분봉이 아니에요. 분봉이 아니고 일봉이에요. 일봉으로 봐도 차트 보는 법은 똑같아요. 이거를 적용하면 분봉으로 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예. 주봉으로 봐도 마찬가지고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봐도 이 법이 이건 주봉이니까 보는 법이 달라져야 돼. 그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120선을 깼죠? 돌파를 했죠? 또 깼어요? 또 돌파를 하고 또 깼어요. 아니 깬 거 아니고 이제 이거는 20선을 지지하고 있어. 그럼 저는 확실한 거 좋아하니까 여기까지 기다렸으면 이거 못 먹었겠죠. 근데 저는 20선을 지지하는 거를 더 선호한다고 그랬죠. 20선을 보니까 음봉 지지, 양봉 지지, 음봉 지지, 양봉 도지. 근데 다음날 목 있다. 마이너스 출발이긴 하지만 이 마이너스 출발이 좀 마음에 걸리네. 마이너스 출발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전날의 고점 여기를 딱 뚫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날 3월 24일 금요일 날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를 딱 돌파하는 순간 여기서 잡는 겁니다.
매수 잡는 겁니다. 언제 버려요? 음봉이 되거나 내 평단까지 내려오거나 음봉이 되거나 아니면 목표가까지 가거나 목표가까지 여기다 여기가 아니겠구나. 여기겠죠. 이거니까 여기겠죠. 여기 내 목표가가 여기가 되는 거겠죠. 여기 1차 2차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봉이에요. 주봉 월봉 주봉으로 봐도 120 깼다가 20선을 지지할 때 잡아서 목표가에서 버리는 거 똑같아요. 주봉으로 봐도 그죠? 1봉으로 봐도 120 돌파했다가 20선 지지할 때 잡아서 목표가까지 여기나 여기서 버리는 게 맞아요. 똑같죠? 분봉으로 봐도 120선 돌파 이제 오늘 날짜 말고 살짝 깨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오늘 것만 쳐보겠습니다. 오늘 것만. 일단 오늘이 중요한 거니까. 120을 살짝 깼어요. 물론 여기서도 깬 것 같지만 이거 잘 안 보이니까. 그다음 차트가 명확한 게 보기가 좋습니다.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지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확실하게 깼죠. 여기는 아리까리하지만 여기는 확실하게 깼습니다. 그죠? 여기니까 120을 확실히 깬 거예요. 그죠? 빨간색 선을 분명히 깼죠. 그래갖고 20선 지지할 때 120을 지지할 때도 좋지만 20선 지지할 때는 여기 물론 지금 여기 겹쳐 있지만 그래서 어떤 놈들은 여기 뭐 골든 클로스라고 뭐 120 이평선과 이평선이 같이 있는 곳에서 무조건 슈팅이 나온다고 우기는 놈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개념은 아니에요. 저는 다른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120을 대개 보면 왜 이런 이론이 적용이 됐냐면 대개 오늘 한 얘기에 그러면은 그 메시지는 뭐냐? 120선이 이렇게 있을 때 120을 깨면 돌파를 하면 살짝 깨든 여기 살짝 깼죠? 지지를 하든 그 다음번에 한 번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은 그러니까 여기서 사든 밑에서 사든 야 꺼지나 보다. 아이씨. 오늘 요새 그림판 자주 나오네. 120선이 있으면 120선을 깼다가 뭐 우여곡절을 겪은 놈이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지를 하든 아니면 살짝 깨는 한이 있어도 올라갈 때 머리까지는 아니지만 모가지까지는 올라간다는 너무 작게 저그랬니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머리하고 모가지가 여기다. 그럼 여기까지는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들고 가는 거를 11시에서 12시 때 하면 눌림목 1시에서 2시 때 하면 구라매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이렇게 했다 또 내려와요.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안 갔으면 여기서 뭐가지 가. 근데 이게 만약에 한번 예비 상승을 했다가 목표가를 갔건 목표가를 갔다가 예비 상승을 예비가 아니라 모가지까지 가는 거건 이걸 한 번을 하잖아요. 한 번 정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을 또 바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차트가 있을 때 그거를 마지막으로 딱 설명을 끝내려고 그랬는데 일봉상으로 양봉일 때만 이게 핵심이었는데 일봉상으로 양봉일 때만 눌림목 매매와 구라 매매를 한다. 이게 음봉이면요. 아까 얘기한 그 이론이 다 뭉뚱그려지는 겁니다. 완전 딴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봉일 때 아시죠? 양봉일 때만 하는 겁니다. 음봉일 때는 아니에요. 아셨죠? 또 방송 앞부분만 보고 뒷부분 안 본 사람들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일봉상으로 양봉일 때만 눌림목 매매와 구라 매매를 합니다. 눌림목 매매와 구라 매매는 같은 조건이긴 한데 시간이 11시에서 12시, 1시에서 2시까지. 아셨죠?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갑자기 시간이 확 길어져 버렸네. 한 시간이 넘어가 버렸네. 내일 수요일이, 오늘 화요일인가? 내일, 오늘이 화요일이 맞네요? 야, 이 날짜를 좀 있으면 대통령도 모르겠네. 화요일 맞네요. 내일 수요일이니까요. 예, 오늘 장이, 어제도 그냥 그렇게 좋았는데 오늘은 또 그것보다도 못하게 그냥 그렇게 좋았으니까 뭐 수요일은 하루 정도는 조금 내려갈 만하죠. 예, 수요일 날 긴장 조금 하시면서 아침 매매 위주로. 예, 오후에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아침에 저 수익 낸 것도 오후에 다 까먹을 확률이 큽니다. 예. 오전 매매로 거의 좀 요즘 같은 때에는 오전 매매에서 마무리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내일 매매 잘 하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